안녕하세요. 실전부동산 고고 안신혜입니다. 전용 면적에는 포함이 되지 않지만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 면적. 최근에는 서비스 면적이 넓은 곳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발코니를 떠올릴 수 있겠죠. 같은 평형이라도 서비스 면적에 따라 체감이 다르다 보니 이렇게 인기를 끌고 있는 건데요. 오늘 실전부동산 고고에서는 서비스 면적 확장된 특화 설계 부동산 정보들 가득 모아놓고 있으니까 기다려주시고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전부동산 고고! 부동산계 유반장 유재성 대표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일주일에 딱 한 번 우리 유재성 대표님께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02077-6357번 활짝 열려 있고요. 오늘도 꿀팁부터 체크를 해볼 차례인데 임대사업자 등록할까 고민하고 계신 분들 좋은 팁 될 것 같습니다. 총정리 도와주신다고요. 네, 그러겠습니다. 올 한 해도 좀 뜨겁게 좀 반응을 볼 것이 바로 주택임대 사업자가 되겠는데요. 자, 이 주택임대 사업자에서도 가장 특징적인 게 뭐냐? 작으면 작을수록 좋다. 네. 일단 면적 기준에서도 작으면 작을수록 또 혜택이 크겠고요. 가격 기준에서도 작으면 작을수록 혜택이 크겠습니다. 제가 또 부동산계 유재석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쉽고 재밌고 친절하게 어떻게 하면 작은 고추가 매운 이런 주택임대 사업 통해서 또 성공 투자할 수 있을지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1955년생부터죠. 그다음에 이제 한 63년생 이쪽을 보고 우리가 1차 베이비부모 세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55년생들이 이제 내년이 되면 만 65세가 되죠. 네, 그러면 지금 한 만 60세부터 계속 은퇴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지금 내년이면 만 65세가 돼서 거의 이제 은퇴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되겠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은퇴를 하고 있거나 은퇴를 앞둔 분들 이런 분들이 어떤 것에 관심이 많을까라고 빅데이터를 이렇게 좀 검색을 해봤더니 당연히 실업급여 쪽을 많이 검색을 했겠죠. 네, 기초연금 또 인상하는 한 30만 원까지 내가 해당이 되나 안 되나 이런 것도 궁금했겠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 주택임대 사업이 이렇게 3대 검색 키워드에 들어갔다라는 거죠. 저도 사실은 깜짝 놀랐는데 이렇게 정말 많은 분들이 주택임대 사업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구나라는 그러니까 나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이런 것들로 주택임대 사업을 활용하려는 생각들이 많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주택임대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야 되는지 한번 꼼꼼하게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대형하고 고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규제 3중고를 겪고 있겠다. 자, 일단 대형이라고 여기서 얘기한다면 85제곱미터 초과 주택임대 사업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고가라고 하면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지금 또 공시가격이 조금 올라간다라고 하니까 그런 것들 감안을 하더라도 실거래가 기준하면 그래도 약 한 8억에서 한 9억 사이 이 정도를 보고 우리가 이제 이걸 넘어가면 또 이제 고가주택이니까 어쨌든 간에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쪽으로 우리가 잡아봐야 되겠죠. 자, 이런 측면에서 대형하고 고가주택들은 좀 힘겨운 또 올 한 해가 될 것 같은데요. 가장 큰 게 이제 종합부동산세겠죠. 이제 3.2%까지 가장 이제 높은 구간이 이제 만약에 100억이라고 한다면 가지고 있는 자산이 약 한 매년 3억 2천 정도의 또 종부세를 낸다는 것도 꽤 부담이 되긴 하겠죠. 자, 여기에다가 세부담 상한 같은 경우에도 300%까지 늘었습니다. 자, 원래는 150%죠. 그러니까 내가 작년에 보유세를 한 1,000만 원 정도 냈다. 그러면 아무리 공시가격이 많이 올라도 원래는 한 1,500까지밖에 안 내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를 3천만 원까지 이제 낸다라는 거죠.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공정시장가액 비율하고 공시가격 이제 상향 조정하면 당연히 뭐 종합부동산세라든지 재산세라든지 이런 보유세에 대한 부담이 이제 크겠죠. 결론적으로 전용 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고 공시가격 6억 원을 초과하는 것은 혜택에서 배제됐다. 자, 또 거꾸로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그 정리를 해보면은요. 결국은 올 한 해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면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이 두 가지를 다 만족하는 조건들의 어떤 그 부동산 상품들은 올 한 해 더 뜨거운 관심을, 더 뜨거운 몸값을 받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또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자, 주택임대사업자 이제 지방세 감면 관련된 것들이 사실 뭐 설왕설래했었습니다. 왜냐하면 2018년 12월 31일까지 하고 지금 취득세나 재산세 감면 혜택이 끝나는 걸로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분위기 자체가 주택임대사업에 대한 혜택을 좀 축소하는 분위기로 가다 보니까 과연 지방세 감면 혜택이 살아남을까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사업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또 기쁜 소식이 되겠죠. 자, 그래서 지방세가 지금 12월 31일 2021년이니까 앞으로 3년이죠, 3년. 자,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최초 분양. 그러니까 지금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전용 면적 자체가 이렇게 크진 않으니까 거의 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이제 최초 분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기존에 있었던 집을 취득해서 할 때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민간임대주택 관한 특별법이라는 이 자체가 결국은 공급을 늘리기 위한 목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신규로 취득하는, 신규로 분양받는 경우에만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다라는 거. 그런데 취득세 감면 혜택이 얼마냐? 100%를 감면해 준다라는 거죠. 자,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보통 그 취득세가 해당이 많이 되는 게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약 한 4.6%다 보니까 오피스텔 투자 많이 하고 싶어 하시지만 취득세 부담이 약간 좀 되잖아요. 그래서 약 한 뭐 2억 넘어가는 것들도 약 한 1,000만 원 정도까지 되니까 당연히 부담이 됩니다. 자, 그런데 200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에도 취득세가 85%까지 감면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850만 원을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깎아주고 150만 원만 낸다라는 거죠. 이것도 엄청난 혜택이죠. 자, 여기에다가 전용 면적 40제곱미터 이하면서 두 채 이상, 그러니까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100% 감면을 받는데 두 채 이상해야 된다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면서 최초 분양을 받으면 취득세, 그러면서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40제곱미터 이하면서 두 채 이상, 그러니까 면적이 작을수록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지금 주택임대사업은 두 채 이상 했을 때 혜택이 크다는 거, 요거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주택임대사업은 한 채만 있어도 할 수 있다는 거, 요것도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 할 때 주택수에서 또 배제가 된다라는 거. 자, 그렇지만 1가구 1주택 내가 사는 집에 대해서 2년 거주 요건이 있다라는 거하고 임대주택, 내가 임대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또 5년 의무 임대기한 요건을 충족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내가 거주하는 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에 내가 만약에 비과세 혜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5년 임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끝까지 가야 되는 의무 임대기한을 꼭 체크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 또 무슨 혜택이 있냐? 당연히 주택임대 소득에 대해서 또 혜택이 있는데요. 자, 등록자는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필요경비를 60%까지 깎아주죠. 여기에다가 기본공제 또 400만 원 해주죠. 자, 이러다 보니까 1,000만 원 이하는 올해 과세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1,000만 원 이하는 전혀 세금 부담이 없습니다. 당연히 또 내가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도 유지가 된다라는 거여서 1,000만 원 이하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1,000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에도 전용 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75%까지 또 임대소득을 깎아주기 때문에 요것도 엄청난 혜택이 있는 거죠. 자, 여기에다가 또 무슨 혜택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양도세 중과 지금 뭐 2주택일 땐 10%, 3주택일 땐 20% 또 추가되죠. 전용 면적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일 때 혜택으로 제한을 했는데 바로 여기 이 조건만 충족시킨다라고 하면 내가 양도세 중과가 되더라도 지금 8년을 했을 때는 50%, 10년을 했을 때는 무려 7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주택임대 사업을 했을 때는 이렇게 무시무시한 10% 20% 추가가 되는 경우에도 결국 70%까지 감면을 받기 때문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로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요, 은퇴 세대들의 귀가 트일 만한 자리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으로 세미나 진행될까요? 네, 그러겠습니다. 제가 뭐 주택임대 사업에 대해서 꼼꼼히 또 체크를 해드린다고 하는데도 또 시간이 또 많이 부족한 것들도 있네요. 그래서 네. 제가 또 세미나 오시면 뭐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일단은 뭐 돈 되는 서울 초역세권 쪽에 이제 투자 전략이 되겠는데, 자, 우리가 주택임대 사업을 하려고 하더라도 주택임대 사업을 하려는 그 주택을 구입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것이 공실 걱정 없이 투자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나중에 시세 차이까지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월세도 많이 받을 수 있는 이런 세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찾아내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것이 바로 서울 초역세권 쪽이 되겠는데, 정말 돈 되는 서울 초역세권 쪽에 투자 전략을 제가 세워드리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날 제가 이제 오후 1시 하는데, 세미나 오시면 제가 뭐 2시간 동안 뭐 주택임대 사업에 관련된 것들, 또 어떤 곳이 돈 되는 곳인지 여러분들 자세히 체크를 해드릴 건데, 많은 분들 오시니까 꼭 예약 전화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또 하나가 서울 중심권 쪽에 소액 투자 전략이 되겠습니다. 늘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3대도심에 투자해라. 한강 가까운 한강 축에 투자라고 말씀드리죠. 빚내서 투자하지 마라. 소액을 가지고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1,000만 원, 2,000만 원 소액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방법. 5천만 원, 1억 원 이내로도 서울 중심권 안에서 월세 받으면서, 그렇죠, 내가 건물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방법들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요즘 서울 중심권 쪽은 지방 분들이 더 관심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매주 토요일 날 주말 특강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 날 오후 1시에 두 세미나 모두 제가 직접 진행을 하고요. 많은 분들 오시니까 꼭 예약 전화 남겨주시고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세미나 많은 참여 바라고요. 유반장이 주목하는 지역으로도 가보겠습니다. 먼저 공개하죠.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 오피스텔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치된 9호선 등촌역에서 도보 3분 거리, 2020년 8월 준공 예정으로 15층 건물 내 7층,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구조입니다. 매매 금액은 2억 7천만 원, 전세 시 보증금 2억 5,500만 원, 이를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1,500만 원 예상되고요. 월세 시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90만 원, 대출 예상 금액 1억 8,900만 원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6,100만 원 예상됩니다. 이것도 역세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서울 중심권이기도 하고요. 어떤 포인트에 주목을 할까요? 네, 역세권이기도 할 것 같은 건 아니고 역세권이죠. 네. 맞습니다. 자, 일단 부동산의 황금 노선 맞습니다. 바로 9호선이 되겠는데요. 자, 왜 9호선을 부동산의 황금 노선이라고 할까? 이렇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자, 일단 뭐 김포공항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죠. 김포공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제2 여객 터미널까지 지금 얘기가 있는 곳이죠. 여기에다 지금 마곡지구 또 지나가죠. 마곡 지나가면 또 영등포 쪽, 또 여의도 쪽, 여기에다 이제 반포 쪽으로 해서 또 강남 한복판 쭉 지나갑니다. 여기에다가 또 국제교류 복합지구가 들어오는 종합, 지금 운동장까지 해서 요것이 이제 강동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또 나중에 고덕 지금 비즈밸리까지 연결이 되고 미사까지 또 연결이 된다는 거죠. 자, 결국 한강을 따라서 계속 움직이면서 대규모 업무지구, 대규모 이슈들이 계속 쏟아지는 곳만 지나가고 있는 유일한 지하철 노선이 뭐냐? 바로 그것이 9호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황금 노선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앞으로는 계속 9호선 쪽을 좀 집중을 해서 또 봐야 되겠죠. 그래서 9호선 등촌역 쪽이 되겠고요. 자, 도보 3분 거리라고 하면 정말 뭐 초초초 역세권이 되겠죠. 제가 늘 도보 10분 이내는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뭐 도보 3분 거리라고 하면 아주 정말 초역세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국의 실리콘밸리 어딜까요? 맞습니다. 바로 마곡지구가 되겠는데요. 그렇죠. 뭐 LG 쪽에는 뭐 LG 사이언스파크 쪽에 뭐 LG 전자, LG 화학, LG U+, 정말 LG자 붙은 것들은 정말 다 들어오는, 그렇죠. R&D 쪽에 아주 핵심이 되는 22,000명이죠. LG 쪽만. 여기에다가 뭐 롯데라든지 또 넥센이라든지 SO일이라든지 또 많은 대기업들의 R&D 센터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곳이 바로 마곡이 되겠는데,
이것이 지금 2021년까지 해서 약 16만 5천 명의 정말 석박사 인력들만 쭉쭉쭉 들어오니까 이것도 우리가 잘 봐야 되겠죠. 자, 여기에다가 뭐 마곡뿐만 아니라 상암, 여의도, 목동까지 해서 거의 뭐 사면 한강축이다.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 제가 이건 좀 지도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뭐 마곡지구 제가 충분히 설명드렸던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데 지금 등촌역에서는 불과 이제 내정거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세정거장을 가면 이제 김포공항이 되겠죠. 자, 이렇게 등촌역에서 마곡지구가 이렇게 가까운데 바로 이제 월드컵 대교가 개통이 되고 나면 2021년이죠. 그러면 상암까지 또 이렇게 쭉 가겠죠. 상암 쪽도 약 한 4만 4천 명의 정말 또 인력들이 있다 보니까 이것도 아주 큰 이슈가 되겠죠. 여기에다가 등촌역에서 한 6정거장 가면 여의도 또 국제업무지구가 있습니다. 여의도 쪽에도 약 한 15만 명의 또 어마어마한 정말 3대 업무지구가 또 여의도가 되겠는데 여기에다 지금 목동, 그렇죠. 바로 아래쪽에 있는 목동 같은 경우에도 2만 6천 세대가 5만 5천 300세대 35층의 대규모 또 스마트시티로 거듭나는 것이 바로 목동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곡, 상암, 여의도, 목동까지 이 사면 입지 그러면서도 한강에 너무나 가까운, 제가 늘 한강 가까운 곳에 투자해라, 한강 축에 투자라고 하는데 바로 한강 가까이 있다는 것도 또 체크를 해드려야 되겠죠. 자, 여기에다가 뭐 서부간선도로 지금 지하화하고 있는 것들도 이제 2021년이면 또 되겠죠. 국회대로 지하화 사업도 지금 2020년이면 이제 또 완공이 됩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번에 계양 테크노밸리 지금 3기 신도시까지 또 이슈가 또 터졌죠. 자, 이렇다면 마곡 지금 계양 3기 신도시까지 해서 엄청난 또 일자리들이 지금 서쪽에서 계속 생겨나고 있는데 결국 서남권에서 이제 이런 산업 쪽에 4차 산업 벨트가 이루어지는 곳들이 바로 이쪽 지역들인데 그쪽에 한강 가까운 쪽이 바로 등촌역 부근이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이미 강서에는 9호선 시대가 열린 지 꽤 됐죠. 가까운 역으로는 등촌역과 걸어서 3분 거리라는 점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서 건물 중요하잖아요. 포인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멋지게 올라가고 있는데 두 개 동으로 올라간 한 252세대 대단히 그런 오피스텔이 되겠는데요. 지금 이쪽에 보면 이렇게 포켓파크라고 해서 요즘은 또 단지 안에 이렇게 아주 예쁜 정원들까지 갖춰주고 있습니다. 2020년 8월 준공 이니까 현재 계약금만 내놓고 또 시세 차익 볼 수 있는 그런 게 되겠네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오피스텔이요.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까지 있는 투베드룸 아파텔이라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는 이런 정말 신혼부부들까지 신혼생활까지 할 수 있는 투베드룸 아파트, 그것도 한강 가까이에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비스 붙방이장까지 준다고 하니까 이거 주목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가격 부분 체크해 볼게요. 네, 그러겠습니다. 아무리 좋아도 또 가격이 좋아요. 맞아요. 네, 가격이 투베드룸 아파텔이 2억 7천만 원이 되겠는데요. 뭐 전세 안고 하시면 2억 5,500이다 보니까 1,500이면 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겠고 월세를 받는 경우에도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90만 원까지 아주 높게 기대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강서구 등촌동에 자리할 오피스텔 다녀왔고요. 저희 화면으로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방송 앞부분 놓치셨다고요? 세미나 일정 다시 한번 체크 도와드릴게요. 돈 되는 서울 초역세권 투자 전략 궁금하신 분들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강남구청역 3번 출구 투썸 빌딩으로 가시고요. 서울 중심권 소액 투자 특강 궁금하신 분들은 매주 토요일 오후 1시에 강남구청역 3번 출구 투썸 빌딩으로 가십니다. 예약하시려면 02077-6357번으로 예약 주세요. 일부 UNS 하우징 유재성 대표와 인사 나누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